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오늘 전현직 법관 10명을 추가 기소했는데요. 기소 여부를 놓고 논란이 있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이 투약하기 위해 마약을 사들인 사람을 마약 판매범과 같은 형벌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는데요. 자세한 내용 김한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전현직 법관 10명입니다. 현직이 8명, 전직이 2명이네요. 앞서서 저희가 좀 리포트를 통해 정리를 해보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들이 적용이 됐는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추가로 기소된 그 판사들은 주로 이제 부장판사 이상의 좀 고위직 현직 법관 내지는 전직 법관들인데요. 예. 이 법관들의 상당 부분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기존에 이미 기소되었던 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가 임종원 전 차장과 이제 공모한 혐의가 많이 드러난 것도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가장 고위직이죠. 이민걸 법원 행정처 기조실장 같은 경우는 통진단 재판이라든가 이런 다수 재판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공모한 혐의, 그다음에 법원 내 주요 학회였죠. 인권법 학회에 대한 탄압에 대해서 또 직권남용한 혐의가 있었고요. 또 일부 국회의원들로부터 이 재판의 어떤 내부 정보를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정보를 현직 판사들한테 이제 좀 빼냈다는 표현보다는 또 보고 받아서 이걸 전달한 혐의, 이게 다수의 혐의로 오늘 기소되었습니다. 이렇게 기소가 된 인물들도 있었지만 관심을 모았던 것과는 다르게 기소가 되지 않은 인물도 있었죠. 네, 아마 초미의 관심사는 이제 현직 대법관인 이제 권순일 대법관이 과연 기소될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귀추가 주목되었는데요. 이미 다수 언론에서는 이제 강제징용 사건에라든가 이런 재판에 개입했다든가 어떤 법관 블랙리스트에 개입했다든가 이런 보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검찰 수사 결과는 이제 권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범죄들이 적극적으로 확대되기 이전에 이미 행정처 지위에서 이탈했다. 대법관으로 갔죠. 그다음에 관여한, 특히 이제 강제징용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관여한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이런 사실을 밝혀서 이제 기소하지 않은 것으로 이제 알려졌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민걸 부장판사, 그리고 저희가 한 명을 더 좀 짚어본다면 기소된 현직 판사 중에는 익숙한 이름이네요. 성창호 부장판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김경수 경남지사 법정 구속을 시켰던 판사고, 이분은 그럼 어떤 혐의로 이 기소가 된 것이죠? 네, 성창호 부장판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부터 한 3, 4년 전에 있었던 소위 법조 비리 게이트라고 해서 정은호 게이트 사건 때 다수 현직 판사들이 정은호 사건에 좀 어떤 개입한 내지는 어떤 뇌물을 수수한 이런 의혹들이 이제 언론에 많이 보도되니까 법원 내에서 혹여 실제로도 판사들이 관여된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이제 수사 기록 있지 않습니까? 이 수사 기록을 이제 이게 사실 굉장히 내밀한 정보인데 이것을 현직 관련자들로부터 이제 보고 받아서 이것을 누출한 혐의, 그러니까 일종의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되겠죠. 이런 혐의로 검찰은 이제 기소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아까도 제가 이제 질문을 이제 기자에게 했던 내용인데, 그동안 전현직 법관은 거의 한 100명 넘게 검찰의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종합하자면 14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좀 적은 편인데 추가적으로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숫자만 놓고 보자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이건 또 어떻게 좀 바라봐야 되는지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도 그랬고요. 오늘 추가 기소된 이 법관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범죄가 이제 직권남용입니다.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이렇게 법관이 이제 의무 업무를 시켜가지고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인데요. 그럼 상당수 이제 평판사들이 되겠죠. 심의관들도 있고 평판사들인데 이들 판사들 같은 경우에는 직속 상관은 아니더라도 일단 어떤 고위직 어떤 판사들로부터 어떤 불법적인 일을 지시를 받아서 그거에 상당 부분 응한 경우거든요.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긴 한데 일정 부분 직권남용의 어떤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요. 적극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닌 이상 어떤 시킨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수의 판사들 같은 경우는 검찰도 피의자보다는 어떤 참고인 조사를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판사들의 진술 내지는 증언 등이 이런 어떤 14명의 어떤 기소된 이 고위직 판사들의 유력한 증거로 지금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
지금 기소된 인물들은 물론이고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비위 사실을 대법원에 이제 넘겼다고 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떤 절차가 이루어질까요? 네, 66명으로 보도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예. 현재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 판사들이 무려 66명이나 비위의 의혹이 관련됐다는 건데 예. 아마도 그 대법원에서는 증거 자료가 이미 검찰에서 제시한 이상 추가 징계 절차를 거쳐서 어떤 징계 혐의가 중하냐 이제 경하냐 차이는 있겠지만은 예. 뭐 징계가 또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추가적으로 기소된 전 현직 법관 10명에 대한 얘기를 포함해가지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사법문 운당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봤고요.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마약을 자신이 사용하려고 구입한 경우에 마약 제조 판매자와 동등하게 처벌하는 법 조항. 이게 이제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재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관련 내용도 좀 짚어볼까요? 네, 이 마약을 향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네. 마약을 이제 매수한 사람입니다. 마약을 산 사람인데 네. 이제 그걸로 이제 발각이 되어서 이제 재판으로 넘어간 사람입니다. 예. 근데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법에 그 마약을 산 사람, 예. 그리고 판 사람, 그리고 제조한 사람 다 동등하게 이제 처벌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난 단지 사기만 한 건데 예. 이 만든 사람과 그리고 판 사람과 동등하게 처벌되는 것은 좀 부공평한 거 아니냐, 그럼 과한 처벌 아니냐 이런 취지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을 한 것인데 오늘 기각된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부는 그렇지 않다, 과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건데 그 배경은 무엇이었나요? 네, 오늘 헌법재판소의 다수 의견은요, 돈 주고 마약을 산 것만으로도 이 마약이 유통되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했다. 그리고 이 산 매수 자금 자체가 또다시 새롭게 마약을 생산하고 뭐 제조하고 이런 과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산 사람이건 판 사람이건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판단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경우도 짚어보면 마약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이걸 사용해봐라 이렇게 건네주다가 적발된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의 경우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현행법부터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됩니까? 처벌 수위가 사실은 좀 높은 편입니다. 최고 무기징역도 가능하고요. 예, 제일 낮은 형이 법에는 징역 5년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뭐 단순히 사고나 특히 오늘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아무 대가 없이 교부한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한 것도 합헌으로 했거든요. 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이번 판결 이제 관련 다른 재판에는 어떤 식으로 좀 앞으로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네, 이런 법 논리 말고 이제 상식적으로는 마약을 제조한 사람, 이제 판매한 사람, 산 사람을 놓고 볼 때는 이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이 훨씬 죄질이 높다고는 보여집니다. 사실은 객관적으로.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매수한 단순히 이 산 사람에 대해서도 이 법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 게 헌법재판소의 주요 오늘 메시지였거든요. 예. 그럼 앞으로 사법당국은 사실은 제조자라든가 이 판매라든가 이 유통 과정에 관여한 사람들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엄하게 처벌해야지 이 마약이 근절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취지로 엄하게 좀 제조자나 판매자에 대해서 좀 사법당국이 중하게 좀 처벌하거나 좀 수사를 하거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전망됩니다. 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 짚어보고요.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면 전과 62범이 출소 2달 만에 다시 구속이 됐는데 이 인물이 말하기를 교도소에 일부러 가기 위해서 내가 범죄를 저질렀다. 이런 사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저는 그 뉴스를 보고 접하고 나서 좀 놀라웠던 게 이분이 40대입니다. 예, 40대인데 무려 전과가 한 60범이 넘었다는 거고 이번에는 출소한 지 2달 만에 또다시 범죄를 저질러서 이거는 그냥 뭐 죄질이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그냥 교도소를 본인이 가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좀 놀라웠고 충격을 받았고 일단은 과연 이게 지금 교정 당국에서 제대로 지금 교정을 하고 있는 것인지 재사회를 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측면은 좀 엄밀하게 검토될 대상이 아닌가 봅니다. 근데요, 일부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잖아요. 근데 2달 만에 어떤 형태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해집니까? 예, 일단 무전 출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무전 출시요? 예, 일종의 그건 법으로 처벌되게 되면 사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음식점이라든가 술집 가서 그냥 먹고 그냥 돈 안 내겠다 이겁니다. 그런다. 나 무전 출시했으니까 교도소 보내달라. 이제 이런 논리인 건데.
일반적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렇게 따지면 이게 대부분 생활고의 문제가 얽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러 범죄를 저질러서 교도소를 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얼마나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빈번하고 심각한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둘째로 뭔가 이제 출소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재기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거나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것은 잘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네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일반 국민들 시각에서는 예. 이제 뭐 극단적으로는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을 계속 구금하거나 예. 뭐 엄벌하거나 이러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네네네. 뭐 보는 시각도 있긴 한데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사실은 계속 범죄라는 것이 예. 뭐 유관 역사상 계속 발생하는 거고요. 예. 또 뭐 법에서 정한 형벌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영구히 가둬둘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누군가는 계속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예. 누군가는 또 이제 석방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 사람들에 대해서 교도소가 단순히 그냥 가둬두는 역할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이 사람들에서 충분히 그 재사회화라고 표현되는 어떤 교육을 하거나 예. 아니면 뭐 자격증을 취득할 기회를 주거나 충분한 어떤 교정 그 기능을 발휘해서 그 내부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지금도 과거보다는 예, 예. 사실은 굉장히 지금 많이 좋아진 건 사실입니다. 네네네. 그 내부에서 뭐 언론에도 종종 보도되지만은 뭐 검정고시를 했다거나 뭐 대학을 입학했다든가 예. 어떤 자격증을 취득했다든가 이런 건 많이 보도되고 있는데요. 가장 좀 문제점 중 하나는 현재 지금 뭐 통계상으로는 좀 과밀 수용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도소가 수용될 수 있는 공간에서 통계적으로는 130% 정도의 지금 구금된 사람들의 통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예.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수용되고 있다 보니까 이 교정 당국에서도 이 교정 기능에 발휘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지금으로서 마련된 그런 어떤 방안 안에서는 이렇게 출소를 했다가도 교도소에 내가 다시 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이제 이번뿐만이 아니라 지난번에도 또 이제 저희가 보도를 통해서 전해드린 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사회에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어떤 지원 방안이 더 필요할까요? 예, 일단은 단초가 되고 있는 처음으로 구금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예. 처음으로 특히 이제 10대라든가 20대 젊었을 때 처음으로 구금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 네. 법원에서 이제 단기형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징역 6개월이라든가 뭐 8개월이라든가 되게 단기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번 그런 전과 없는 사람이 구금된 경우에 자칫하면은 뭐 가정이 해체되거나 아니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제 낙인이 되거나 학업을 포기하거나 예. 더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계속 손가락질을 받게 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 재기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사실은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단기형을 가급적 삼가하고 피해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배상을 좀 사과를 하거나 좀 배상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마련하거나 예. 아니면은 뭐 사회 봉사라든가 교육을 하거나 이렇게 좀 처음에 구금되는 것을 특히 단기형을 좀 제한할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한번 어차피 좀 중환자를 저질러서 구금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예. 특히 이제 교육이 그 사회생활 때 부족한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교육을 좀 제공을 하고 예. 좀 직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격증 취득할 기회를 많이 주고 또 출소한 후에도 교정 당국에서 좀 계속 출소해도 관리를 좀 장기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일정 부분 사회봉사라든가 보호관찰을 통해서 예. 이 재범을 방지하는 것이 결국 우리 국민들한테 이 사회 안전망이 확대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보다 심각하게 생각해서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정 당국의 인력이 좀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요. 예, 그 과밀 수용 문제인데요. 예. 그래서 뭐 사법 당국에서도 특히 이제 초범자들 같은 경우에는 예. 죄가 뭐 예를 들어 성폭행이라든가 뭐 강도라든가 이런 중한 범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엄하게 처벌해야겠지만 예. 좀 이렇게 경한 범죄들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구금이 맞는 건 아니다. 예. 좀 이런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주제로 김한규 변호사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